그룹들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홀짜펠 교수님이 지금 못하신다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홀짜펠 교수님 지금 한국은 와 계십니다. 그 당시에 그 발표 끝나고 바로 스위스 가 계시다가 지금은 한국에 와 계시고요. 홀짜펠 교수님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무엇인지랑 홀짜펠 교수님 잠깐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HM 파마라는 회사이고요. 저희는 이름처럼 그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저하고 여기 독일 분이신 위렐름 홀짜펠 교수님이랑 같이 5대5 지분으로 해서 시작을 한 회사이고요. 교수님은 양력이 뭐 독일 분이세요. 그리고 뭐 독일의 막스루브너 연구소 소장이시자 너무나도 많은 양력이 있지만 가장 쉬운 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유산균이라고 하는 속을 위키피디아 구글 가서 보시면은 2020년에 드디어 홀짜펠 교수님이 이 유산균 속에 홀짜펠리아 속으로 여기 보시면 사람 이름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 홀짜펠 교수님의 이름으로 하나의 속이 생겨났고 작년에 저하고 홀짜펠 교수님이 같이 들어가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유럽에서 하는 그 프로바이오틱스 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엄청 큰 셀러브레이션을 했어요. 홀짜펠 교수님이 드디어 그 IPC의 그 사이언티픽 커미티인 홀짜펠 교수님이 유산균 속에 이게 들어갔다라는 이게 뭐냐면은 미생물쟁이들은 저 같은 미생물쟁이들은 내 이름이 미생물의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평생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교수님 이름으로 미생물들은 많이 있었어요. 루코노스토 홀짜펠리라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어떤 회사에서는 또 홀짜펠 교수님의 홀짜펠리 미생물을 이용해서 또 제품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막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 이름으로 따지면 저는 지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은 저를 만든 사람이 이제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 씨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이름으로 교수님 제자들과 교수님이 발견한 미생물들은 이미 많이 있었지만 이거는 지 씨와 같은 종파예요, 하나의. 그래서 교수님 이름을 따서 하나의 문파를 새로 만들 정도로 미생물계에서는 살아있는 레전드세요. 그래서 사실은 학회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막 다 사진 찍자고 하고 사인 받고 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교수님이랑 교수님 친구들 중에 뭐 로이터 교수님 이런 분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락토바실러스 루테리가 독일어로 로이터거든요. 그분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로이터 교수님, 홀짜펠 교수님, 뭐 홀짜펠리아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미생물계에서는 살아있는 레전드시고 저는 교수님 밑에서 석박을 하고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근데 제가 공부하던 당시에 정말로 감사하게도 그 세계 학회들을 다니면서 최우수상을 비현실적으로 많이 받았어요. 제가 5번을 5년 연속 받았거든요. 최우수상을. 그래서 사실은 과학자로서 살면서 이런 종류의 최우수상을 하나 정도 받으면 되게 영광인데 그거를 제가 5년 연속을 받았고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받았던 건 2012년에 받은 건 여러분 지금 드시는 밸런스 위드인 365 나오는 회사가 듀퐁이거든요. 미국의 듀퐁인데 거기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었고 제가 저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제가 왜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았냐면은 저희 그룹이 하던 일이 원체 유니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시대는 열리기 시작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암이 너무 많아서 암을 치료해야 되는 항암제의 시대는 열렸지만 뭐 그거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항암제가 없어서 그 항암제를 하던 데가 상을 많이 받듯이 저희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시대는 열렸지만 지금까지도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기술은 극히 드물어서 저희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들은 건강한 다른 사람의 변을 캡슐에 넣어서 먹는 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을 다른 사람 걸 그냥 통째로 이식함으로써 조절을 하는 수준인 거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마이랩처럼 6개 중에 하나를 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보고 먹었을 때 조절이 됩니다 라는 것은 저희 그룹은 정말 희귀한 그룹이었어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어딜 가나 상을 많이 받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저희가 이 연구를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구가 어느 정도 완성에 도달했을 때 학회를 다니면서 발표를 할 때마다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이거의 결국은 사업화의 첫 번째 모델이 여러분이 지금 쓰시는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쓰시는 마이랩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조금 속되지만 뭐 이상하게 들리게 다른 사람의 똥을 먹어서 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꾸는 게 아니라 6개라고 하는 개인 맞춤형 중에 하나를 먹어서 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꿔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 세계 유일한 제품이 제가 상을 5번이나 받았고 홀 교수님과 저의 15년 이상의 인생이 들어갔고 2007년도부터 해서 저희 연구실을 지나간 거의 30명에 달하는 석박사생들의 인생이 다 녹아 있는 게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금 있던 내용들 저희가 아메이랑 계속 PPT는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조금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오늘도 가급적이면 새로운 내용에 조금 더 포커스는 하지만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은 천천히 하면서 가겠습니다. 사람들의 기준 가치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60살 넘어 사는 게 그냥 소원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60살을 넘어 사는 거는 당연한데 60살 이후에 걸리는 무수히 많은 만성질환조차도 없이 나는 정말 건강하게 죽기 직전까지 살다가 한 1년만 고생하고 죽고 싶다 라는 게 지금 현 시대의 가장 큰 사이언스, 바이오 사이언스의 가장 큰 숙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가려면은 이거는 양날의 검인데 제가 저저번 주에 했던 미팅에 이제 셀트리온이나 이런 데서도 하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죽겠어요. 여기가 원래 다 우리 고객인데 이 사람들이 다 일로 내려가다 보니까 전부 다 헬스케어 회사의 고객들로 바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종근당 연구소장도 뒤돌아보니까 이러다가 종근당 제약보다 종근당 건강에 돈 더 많이 벌게 생겼어요. 이런 얘기들 뭐 동아제약이 바카스로 돈 제일 많이 벌어요. 뭐 이런 것들 셀트리온도 헬스케어에 집중해야 돼.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고 이쪽으로 다 낙수 효과로 떨어져 내리고 있는데 여기가 한 요 정도까지는 일반 헬스케어 기업들 할 수 있지만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각자에 맞춰진 헬스케어의 플랫폼 없이는 사람들을 죽기 직전까지 건강하게 끌고 간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도 사실 그분들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언더독의 반란이야. 언더독의 반란. 이게 진짜 이럴 줄 몰랐어.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났더니 여기 있는 나머지 영역을 제일 잘할 수 있는 회사는 아메이와 같은 회사들이 돼버렸다라는 게 그분들의 생각에서도 상당히 진짜 그분들은 언더독의 반란처럼 느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퍼스널 케어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모니터링하고 가르치고 티칭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 또 엄청난 양의 바이오 데이터베이스를 수득함으로써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개인 맞춤형을 해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 회사의 사람들이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정말 이 뭐라 그러죠? 로가리드믹 그로스. 그러니까 옛날에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아메이가 다른 회사가 범접할 수 없는 퀄리티의 제품들을 들고 나와서 엄청난 영광의 그 로가리드믹 커브에 있다가 사실은 지금 많은 뭐 다이아몬드나 FC 분들이 이거가 이제 스테이셔너리를 이렇게 막히는 거를 버텨주셨죠. 근데 여러분은 다음번 로가리드믹을 지금 경험하는 엄청난 폭발적 성장을 경험하는 세대에 딱 아메이에서 지금 이거를 누리고 계시다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다가오는 30년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셀트리온이나 종근당조차도 아메이를 부러워하면서 지금 앞으로 한 20-30년은 아메이가 여기를 다 끌고 가버릴 것만 같다라는 불안감에 뭐 뒤에 장표에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아메이가 해버리면은 이거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용화를 시키든지 퍼블릭화 해야지 다른 회사들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메이가 앞으로 다가오는 30년을 마이크로바이옴 중심으로 정말 철저히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래서 그 내용까지 제가 오늘 도달을 할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여러 가지 질환이랑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계에서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은 사람을 저희는 슈퍼 리스펀더, 초건강인이라고 불러요. 왜냐? 예전에는 내 유전자가 하는 건 줄 알았지만 이제는 내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나에게 건강을 준다라는 것을 과학계가 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돼 있느냐가 초건강인이라는 개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진짜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지금 너무 빨라서 막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원래는 그 80년대, 90년대에는 그때도 과학자들이 건강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남들보다 유독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초건강인이라고 부르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도대체 뭐냐? 왜 예를 들어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심지어 한 명은 초건강인이고 한 명은 건강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초건강인들이 가진 생체 특이점을 계속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특이점은 그 사람의 유전자 안에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초건강인들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유전자가 더 많을 거다라고 하는 상상을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에도 많이 녹아 나와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 있었냐면, 이게 고정관념으로 어떻게 바뀌어 있었냐면은 초창기 버전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시면은 스파이더맨이 그냥 대학원생이었는데 어느 연구소에 인턴십을 하러 갔다가 정말 그 학생 입장에서는 재수없게 거기 있는 뮤턴트 거미한테 물린 거예요. 그랬더니 거미의 유전자가 그 학생 안으로 들어왔어. 그랬더니 그 학생은 갑자기 남들이 하지 못하는 슈퍼파워가 생겼는데 거미처럼 거미줄을 쏜다든지 이러한 남들에게 없는 추가적인 기능이 생겼는데 그게 내 유전자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는 게 아주 고정관념으로, 과학자들도 결국은 모든 비밀은 유전자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알게 된 거는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에게 있는 유전자는 아주 미니멀하게 한정적으로, 심지어 초파리보다 20-30%밖에 많지 않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슈퍼파워적 기능들은 내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과학계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연구들이 뭐냐면, 저희도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저희가 2년 전에 과기부에서 59억짜리 과제를 받았어요. 신약 개발,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 신약 개발 연구인데, 왜냐하면은 폐쇄성 폐질환 연구를 저희가 이미 아산병원이랑 지난 5년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아산병원이랑 어떤 연구를 하냐면은 여기도 초건강인을 찾는 거예요. 제가 다른 데서 한번 예를 들었는데, 저희가 찾은 초건강인이 뭐냐면 약간 그 인간극장에 나오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인간극장 보시면은 100살 넘은 할머니, 막 엄청 쪼글쪼글한데 이렇게 허리 피고 호미 들고 밥 매러 가시는 그런 할머니들 있죠. 근데 이런 할머니들이 하루에 담배 2갑 피고 소주 3병 드시면서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건강을 누리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찾아서 도대체 이런 할머니들은 평생 담배를 2갑씩 평생 피셨는데 어떻게 아직도 폐가 이렇게 건강하고 애기 폐 같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찾아서 그분들의 똥을 받고, 너무나도 젊은데 담배 1년밖에 안 폈는데도 폐섬유화 일어나고 COPD 일어나고 폐쇄성 폐질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변을 받아서 이 두 종류의 변을 저희가 쥐한테 이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쥐를 스모킹 챔버라고 담배 연기가 자욱한데 미안하지만 하루 동안 넣어놓고 빼면은 할머니 똥 이식받은 쥐는 쥐가 정말 폐가 애기 폐 같아요. 근데 그 젊은 사람 똥 이식받은 쥐는 폐가 벌써 이미 그 섬유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찾은 거, 알게 된 건 뭐냐면은 이 할머니 똥 안에 있는 미생물 중에 할머니 폐를 보호하는 물질을 만드는 미생물이 있다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 COPD 치료제로 이제 FDA 이제 신약 승인으로 곧 넘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럴 정도로 그 할머니 똥이 진짜 금똥인 거예요. 그 안에 진짜 금똥인 거예요. 그 안에 인류가 약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을 막아주는 신약 같은 물질을 펑펑 만들어서 할머니 혈액으로 넣어주는 엄청난, 제가 다른 데서 얘를 꼬붕이라고 할까요? 그런 애들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내 꼬붕을 엄청나게 많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이번에 131명 임상연구 아메이랑 같이 한 것처럼 더블엑스를 똑같이 먹었는데도 더블엑스를 분해해서 흡수시키는 효율이 월등히 높아지기 시작해요.
똑같이 아침에 굿모닝을 했는데 굿모닝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뷰티르산이라고 하는 궁극적 물질이 20% 이상 막 증가하기 시작하고 월등히 높아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엄청난 역할들이에요. 우울증 연구도 저희가 많이 했거든요. 우울증 걸린 사람의 변을 쥐한테 이식을 해주면은 정말 건강한 사람의 똥을 이식받은 쥐에 비해서 저희가 또 쥐한테 되게 미안한데 forced swimming이라는 연구가 있어요. 이런 큰 통에다가 물을 많이 받아놓고 거기에다가 발판을 아주 조그만 발판을 물 아래에다가 살짝 넣어놔요. 그래서 쥐가 그거를 찾으면은 거기 서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눈에는 보이지 않아. 물 아래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쥐들이 이거를 언제까지 찾아 헤매느냐. 그러니까 정말 쥐한테는 미안한데 저희가 건져줘요. 죽기 전에는. 근데 그런 연구가 있거든요. 우울증 환자의 똥을 이식받은 쥐는 5분도 안 돼서 포기해요. 바로 가라앉아요. 그냥. 그럼 바로 꺼내줘야 돼. 근데 건강한 사람의 똥을 이식받은 쥐는 30분이 걸려도 수영을 해가지고 결국 그 발판을 찾아서 올라서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내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나의 뇌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 종일 물질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물질은 너무나도 유명해요.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트립토판에서 미생물이 그거를 처음에 뭘로 쪼개죠? 세로토닌으로 쪼개요. 그럼 세로토닌에서 다른 미생물이 그걸 두 번째로 쪼개는 게 멜라토닌이에요. 수면과 관련된. 그러고 나서 쪼개지는 게 인돌까지 쪼개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장에 어떤 종류의 미생물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은 나의 뇌 건강, 근육 건강, 무수히 많은 것들에 작용을 한다라는 거는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도 이것도 똑같아요. 둘이 일란성 쌍둥이인데 한 명은 초고도 비만이고 한 명은 말랐어요. 그 이제 과학자들이 멘붕이 오는 거죠. 비만은 유전자 때문인 줄 알았는데 유전자가 아니네.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100% 똑같은데도 한 명은 비만, 한 명은 마른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비만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똥을 쥐한테 이식해주면 똑같아요. 쥐가 비만인 사람 똥 이식받은 쥐는 똑같이 먹고 살아도 비만이 되고 마른 사람 똥 이식받은 쥐는 똑같이 먹고 사는데 그대로 마른 채로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나의 건강, 그러니까 내 유전자가 하는 역할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처음 장표에서 이 위에 주황색으로 된 대사질환이라고 하는 우리가 관심이 많은 질병들, 비만, 당뇨, 심혈관계 질환, 동맥경화, 뇌질환,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우울증, 불안증, 소화기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 이런 거는 내 유전자보다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에게 질병의 유무에 미치는 영향이 월등히 크다라는 게 논문들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자꾸 그 미래 얘기를 하잖아요. 내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6개월에 한 번씩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바뀌는데 갑자기 이 변화의 진폭이 커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그럼 이게 왜 커지느냐? 최근 논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 사람이 특정 질병에 걸리기 1에서 3년 전에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 진폭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저희는 그 변화의 진폭 안에서 핵심 미생물들을 찾아서 그 미생물들을 중심으로 조기 경보 시스템, 이게 저희가 말씀드린 미래 예측 알고리즘인 거죠. 사람들의 장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화하는 걸 모니터링을 하다가 저희가 조기에 경보를 드릴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열리는 미래의 산업, 미래 바이오의 산업의 빙산의 일각이에요. 제가 좀 이따 그 관련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2019년에 그 네이처 리뷰스 마이크로바이올로지라는 논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5년밖에 안 된 논문인데 이게 미생물학계 저널 1위 임팩트 팩터 저널이거든요. 여기에서 과학자들이 이게 뭐냐면 리뷰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자가 그리는 미래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미래는 이럴 것 같다. 앞으로 미래는 우리는 지금까지 아까 그 첫 그림에서처럼 당뇨, 대장암, 동맥경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건강인과 비건강인을 나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비건강인은 너무 명확했는데 이제는 이 아까 그 아래 그래프를 다 쏟아져 나오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건강하게 사람들을 계속 끌고 가려다 보니까 당뇨 없는 게 건강한 게 아니다. 더 이상 대장암 없다고 건강한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 지금 뉴트리라이트 아무도 드시면 안 돼요. 진짜 그게 건강인의 표준이라면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강인은 그거보다 더한 건강인이라고 하는 기준이 이제는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과학계에서 가장 포커스하는 건강인의 첫 번째 이게 가장 큰 탑2가 뭐냐면은, 하나는 조금 올드 스토리지만 면역이에요. 면역력이 높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는 조금 올드 스토리예요. 죄송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이미 3, 40년이 지난 거기 때문에. 왜 면역력이 높아야 될까요? 왜? 우리 애가 도대체 왜 면역력이 높아야 될까요? 자연 치유력이 높기를 원하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고 병이 와도 스스로 이겨내가지고 아프지 않게끔 면역력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자연 치유력이 극대화되어 있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강이라는 기준인 거예요.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 들락날락거리면서 약 한 줌씩 먹고 이러면은 내가 암이 없고 당뇨가 없어도 너는 건강하지 않아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막 그냥 병원 약 한 움큼씩 집어삼키지 않고 그래야지 건강하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카테고리가 뭐냐? 한 사람이 자연계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건강인의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어려워요. 이 컨셉은. 이게 리스폰더와 넌 리스폰더라고 하는 반응군과 비반응군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군은 자연계를 활용하는 능력이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조금 아프려고 하더라도 그냥 일상적으로 먹고 사는 거에 의해서 내 장내 미생물들이 약을 다 만들어서 넣어줘 버리니까 내 장내 미생물의 반응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옆에 사람이랑 똑같이 아침에 브로콜리 먹었는데 나는 장내 미생물이 이 브로콜리의 반응도가 엄청 높아서 뉴로트랜스미팅 그 몰리큘들을 장내 미생물이 막 만들어서 혈액에 넣어줘서 똑같이 브로콜리 먹었는데 나는 뇌가 엄청 건강해지고 있고 이 사람은 그냥 다 똥으로 나가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건강인의 표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다 먹고 산다. 뭐 지방, 프로틴,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 뭐 이런 것들을 무수히 먹고 사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특성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반응군이 될 수 있고 비반응군이 될 수가 있는데, 누군가가 이거를 보고 이 사람들을 반응도에 따라서 맞춤형 헬스케어 식품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반응도에 따라서 맞춤형 식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에서 건강인의 표준이자 사람들을 아까 그 그래프처럼 죽기 직전까지 건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 될 것이다 라는 게 5년 전 논문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ABO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다 이해를 하세요. 근데 저번 주에 그 셀트리온이랑 종근당 분들이랑 이 장표 하나 가지고 거의 15분을 싸웠어요.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그게 뭐 하자는 거냐? 도대체 건강의 기준이 뭐라는 거냐? 이것만 가지고도 15분을 싸울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서도 제가 들었던 예가 에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에콜이 뭔지. 근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똑같이 콩단백질을 먹었는데 이 에콜이라는 연구가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이것도 초건강인 연구. 아까 그런 꼬꼬 할머니 하루에 담배 2갑 피는데 폐가 엄청 건강 이런 할머니 연구처럼 여성분들을 보면은 이상하게 갱년기가 안 걸리거나 엄청 쉽게 넘어가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인 과학자들이 그 여성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피를 다 뽑아본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가 이미 걸려서 너무 심하게 온 여성들과 갱년기가 안 오는 여성들의 혈액을 봤더니, 갱년기가 안 오는 사람들은 혈액 안에 에콜이라고 하는 물질이 유독 높은 거를 찾은 거죠. 봤더니 이게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랑 구조가 엄청 유사해서 내 몸은 에스트로겐이 많은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골다공증도 오지 않고 유방암 유병률도 월등히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불안증, 우울증도 오지 않고 건망증도 안 오고. 그래서 봤더니 이 에콜은 내 유전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장 안에 특정한 미생물이 한 13개 세트가 있어야 돼요. 이 13개 세트를 가진 사람들은 에콜이 나와서 갱년기가 안 걸린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메이랑 이미 임상 연구를 해봤어요. 이거를 임상 연구를 해봤더니 한국인 여성분들은 34% 정도가 에콜을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하면서 또 한 번 이 여성분들의 똥은 또 그 할머니 똥처럼 진짜 금똥인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갱년기를 타파해낼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의 미생물들이 그 여성분들 변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를 지속하다가 중간에 그 에콜을 만드시던 여성분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에콜이 다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분한테 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왜 그러냐.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변을 계속 받았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지를 저희가 하다가 알게 된 거는 이 여성분도 몰랐는데 자기가 코비드가 살짝 걸려서 약을 받아서 먹었는데 그 약 안에 항생제가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봤더니 13개 미생물 세트 중에서 딱 2개만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에콜이 다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은 얼마를 잃어버린 걸까 이게. 자기가 엄청난 슈퍼파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저희 회사가 아메이랑 같이 또는 저희가 하고 실시권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특허 출원이 80개가 넘게 나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최신 특허가 에콜 특허예요. 저희는 여러분이 마이랩으로 변을 제출하면은 여러분이 에콜 생성자인지 비생성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미. 네,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디로 간다?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게 이미 아메이에서는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여러분이 반응군인지 비반응군인지를 알고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갱년기가 얼마나 세게 어느 시점에 도달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엄청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에콜 비반응군을 어떻게 반응군으로 바꿔낼 수 있는가 이런 연구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진정한 헬스케어의 플랫폼이 될 거다. 요 내용 뒤에 좀 더 있으니까 거기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케미컬들이 다 그런 건데 이거를 화학을 하셨던 분들은 이거를 보면 이러고 바로 깨달음이 오실 법할 거예요 아마.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몸은 우리가 먹은 물질이 수용화라고 해서 물에 완전히 붙어야지만이 장벽을 통과해서 우리 혈액까지 들어가서 혈액 안에서 실제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천연물들은 수용화가 거의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에 잘 안 녹아요 대부분이. 여러분 뭐 이런 그런 그 건강기능성 식품도 막 닌자 블렌더에다 엄청 갈아서 먹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지나면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물에 녹아버린 게 아니라 물에 녹지를 못해요. 그래 천연물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를 먹어도 얘네가 물에 녹을 수 있게끔 수소기를 옆에다가 미생물이 붙여주지를 않으면은 얘네들이 일단 똥으로 그냥 다 나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 보시면은 커큐민 너무 유명하죠. 커큐민이 이 미생물에 의해서 하이드로 그러니까 수소화 그러니까 수소기가 2개를 붙여줘야 돼 미생물이. 그래야지 활성폼이 되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가면은 테트라 다이는 2이란 거고 테트라는 4라는 뜻이거든요. 미생물이 여기에다 수소기를 4개를 붙여버리면은 초활성화가 돼요. 커큐민은 먹으면 똥으로 가요. 그냥 변기로 그냥 훅 가는 끝이에요. 근데 얘네가 우리 장 안에 이거를 다이나 테트라로 수소기를 붙여주는 미생물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혈액으로 들어가요. 그때부터 나에게 작용을 해요. 라즈베라트롤 엄청 유명하죠. 뭐 하버드대 교수가 뭐 몇 조의 뭐 제약회사에 얘도 먹어봐야 이 미생물들 장에 있어서 다이하이드로 수소기 2개 안 붙으면 다 그냥 변기통으로 훅 끝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혈액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다 보이시나요? 버버린 다이하이드로 제니스테인 다이하이드로 제니스테인. 그러니까 우리 장 안의 미생물들이 여러분이 섭취한 거를 거기다 하이드로젠기를 붙여서 우리 혈액까지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사람들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유산균 많이 먹어. 유산균 먹으면 되는 거야 라고 다 하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깨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유산균이 진짜 내가 일상에서 먹는 내가 오늘 저 당근을 먹었어. 당근을 먹었으면은 당근 안에 있는 성분들을 이 유산균이 쪼개가지고 수소기를 붙여서 내 혈액까지 넣어줄 수가 있어? 내가 오늘 먹은 더블엑스를 얘네들이 쪼개가지고 내 혈액으로 넣어줄 수 있어? 그거랑은 다른 얘기라는 거를 이제는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타겟팅하는 거는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의 조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실제로 아까 그 논문에서 얘기하는 이제 미래에서 지향하는 진정한 건강인이 되겠다. 리스펀더, 초반응인.
슈퍼 리스폰더가 되겠다라는 것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내야 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면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 아까 처음에 약간 예시 들어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제가 제일 그나마 많은 분들이 끄덕끄덕 하셨던 게 그 꼬붕이라는 예여가지고 누가 밑에다가 내 부하를 제일 많이 데리고 있느냐가 이거의 척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계에서 가장 포커스한 게 장안의 미생물의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얼마나 다양한 무수히 많은 내 수하, 집사, 꼬붕을 누가 데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랑 똑같이 더블엑스 먹었고 굿모닝 했고 그냥 오메가3 먹었고 아세로라시 먹었고 브로콜리 먹었고 현미밥 먹었고 했는데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현미밥 먹었더니 여기 있는 애들이 내가 주인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해야 돼 하면서 막 쪼개가지고 가바로 만들어서 내 혈액으로 넣어주니까 나는 현미밥만 먹었는데 잠도 잘 오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좋아지고 안정감도 높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속만 더부룩하고 가스만 나오다가 그냥 똥으로 다 나가버리고 이게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 이런 데서 나온다. 그래서 장안의 미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사는데 이것들을 얘네들이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사람은 월등히 많은 대사체들이 나오면서 그제서야 우리 혈액까지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마다 장내 미생물이 다 다르지, 먹고 사는 게 다 다르지. 그러다 보니까 혈액으로 들어가는 대사체의 패턴은 수백만 가지로 사람들마다 경우의 수라고 하죠. 통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못해. 이거를 우리가 이거 다 규명하고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하려면 앞으로 100년 지나도 못해. 그러니까 이거 그냥 forget about it 다 까먹고 항생제를 4주 동안 엄청 세게 먹어서 이걸 다 없애버려. 내 장에 있는 걸. 그리고 건강한 사람 똥을 그냥 넣어. 캡슐에 넣어서 그냥 먹어.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나한테 이식해. 근데 문제는 그 이식받은 장내 미생물이 6개월이 채 못 가요. 똥을 자주 드셔야 돼요. 되게 자주 드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똥이 약이다까지 가버린 거예요. 캡슐에 넣어서 똥 넣어서 먹습니다까지 간 거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거 넷플릭스 이거 다큐멘터리 혹시 거의 다 보셨죠? 이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하듯이 이 여자가 이 남자의 똥으로 캡슐을 만들어 지금 캡슐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이걸 먹는 형국까지 가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장내 미생물 그래서 이 넷플릭스 보면은 여기서 되게 웃긴 게 아마 보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이 여자가 뭐 처음에는 자기 남동생 똥으로 캡슐 그러니까 변을 진짜 못 보나 봐요. 변을 뭐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가나 이렇게 변을 보는데 그런데 어디선가 듣고 다른 사람의 똥을 먹어서 이식을 하면은 변을 잘 본다고 해서 먹었더니 변을 너무 잘 봐가지고 그 뒤로는 나는 이 똥을 안 먹고는 살 수 없다라고 된 거죠 이 여자는. 그래서 처음으로 했던 게 자기 뭐 남동생 거를 했는데 그거를 먹었더니 여드름이 지루성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남동생이 여드름이 많대요. 그래서 그 똥을 버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똥을 똥 푸마시처럼 똥 부어서 다른 사람의 똥을 받아서 먹었더니 그때는 갑자기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고 봤더니 그 사람이 우울증이 있고 그래가지고 정착한 게 지금 자기 남자친구 똥 제일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이걸로 이제 캡슐로 만들어서 먹는 형국까지 간 거죠. 왜 이렇게 됐냐면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기술력이 1세대에서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장 안에 무슨 미생물이 있는지를 유전자 분석기로 분석을 하고 이거를 통해서 당신 꼬붕이 되게 없네요. 다양성이 되게 적네요. 당신은 이러네요. 당신 장에는 아까 그 커큐민을 테트라까지 내려주는 미생물이 없네요. 그리고 뭐 여기도 꿈 같은 영역이에요. 저희랑 아메이나 가 있는 영역이지만 흡사 누가 연구를 엄청 많이 해서 당신은 에코를 만들어내는 미생물이 없네요. 이런 얘기를 한들 쏘아신 거예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알아서 해야지. 난 몰라요. 나는 알려준 거야. 그렇다고
분석을 해봤더니 너는 못한다고 까지밖에 얘기를 못하는 게 다른 모든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커큐민이 테트라가 됩니까? 콩단백질이 에콜이 됩니까? 인삼이 컴파운드 K가 돼서 혈액으로 갑니까? 이거를 하려면은 2세대라고 하는 대사체 기술까지 넘어와 줘야 되는데 여기도 현재 아메이가 유일한 거예요. 1세대, 2세대라고 하는 듀얼 분석을 하는 회사조차도 2세대까지만 해도 아메이가 유일한데 여기에다가 3세대라고 하는 피마스 기술까지 들고 들어와서 제 변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1번에서 6번 중에 뭐를 먹으면은 여기에 유전자가 다양해지면서 좋은 대사체가 나옵니다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솔루션으로 줄 수 있는 거는 전 세계에서 마이랩이 유일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제가 왜 상을 5년을 연속 받으셨는지 알겠죠. 다른 회사는 그냥 알려주고 쏘와 똥을 먹던지 뭐 이걸로 갈 때 우리는 1세대, 2세대, 3세대를 끌고 가면서 장내미생물의 유전적 다양성과 대사체를 실제 디자인한 대로 바꿔낼 수 있는 거는 전 세계 마이랩이 유일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울증, 폐쇄성 폐질환 이런 신약에다가 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메이가 이 기술을 포착을 했고 그래서 아메이가 저희한테 제안을 했고 그때 저는 그냥 교수 겸 사업가였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이닝을 했고 그래서 아메이가 이 기술의 20년 독점을 지금 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기술이 뭔지를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지 아메이가 그리고 있는 미래 비전이 어떻게 왜 남들은 이런 거 못해? 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피마스라고 하는 플랫폼인데 이렇게 96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제 변을 제출을 하면은 제 변을 여기에다가 여러 개로 나눠요. 나눈 다음에 넣어놓으면은 이 안에 있던 미생물들이 갑자기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지요셉의 똥으로 나온 줄 알았는데 내가 왜 다시 지요셉 대장 안에 들어온 거지? 라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이 시스템이 생체내랑 유사도가 높은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개발하는데 11년이 걸린 거예요. 생체내 유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임상시험만 3번, 4번 정도 했고 무균동물 연구부터 해서 연구 시작하고 나서 특허 나오기까지 11년이 걸렸어요. 생체 유사도를 검증을 해내느라.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미생물들은 여기 있는 미생물은 여기에서 자기랑 똑같은 애들이 크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옛날에 영화 아일랜드처럼 이렇게 여기서 애들이 다 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저희는 마이랩이다라고 하면 마이랩 1번부터 6번을 다 넣어보고 얘는 마이랩 1번 먹은 지요셉의 장내미생물, 얘는 마이랩 2번 먹은 지요셉의 장내미생물, 얘는 3번 먹은 지요셉의 장내미생물. 그리고 발효를 쭉 시켜놓고 나면은 제가 마이랩 먹고 나서 16시간 뒤에 어떤 상태가 될지를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당신은 3번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당신은 2번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라고 추천을 할 수 있는 게 이 플랫폼이에요. 이런 것들이 요즘에 어디 많이 사용되냐면은 개인 맞춤형 항암제 같은 데 많이 사용돼요. 간암이 걸리면은 간 암세포를 생검을 해서 좀 떼어내잖아요. 그럼 연구소로 보내서 똑같이 쭉 깔아요. 그럼 그 암세포는 내가 떨어져 나온 줄 알았는데 나는 아직도 이 사람 몸 안에 있는 거였네? 라고 하면서 몸 안에서 암세포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항암제들을 종류별로 다 넣어봐요. 어떤 항암제가 들어갔을 때 이 암세포가 제일 많이 죽는지를 보고 그 항암제를 맞춤형으로 주는 것과 유사한 이게 이제 거도노칩이라든지 레보노칩이라고 하는 가장 최신의 3세대 컬처로믹스 기술이 요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결국 저희는 몇 번을 먹으세요라는 거를 지정을 했을 때 그대로 먹으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과 핵심 포스트바이오틱스가 81.45%가 개선된다라는 것을 임상적으로 검증을 했고요. 이것도 저희가 재검증했고 뭐 많이 했는데 시간 관계상 거기는 살짝 건너뛰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81.45%인 것 같지만 이 레인지 안에서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개선 효과를 볼 여지가 진짜 좁아요. 이분들은 유지만 해도 다행인 거. 이분은 더 이상 올라갈 룸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아래에 있는 분들은 올라갈 여지가 엄청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아래에 있는 분들만을 뽑아내가지고 통계 분석을 다시 해봤어요. 그랬더니 개선 효과가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97.8%, 포스트바이오틱스 98.1%가 개선이 된다는 걸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내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유효 물질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마이랩을 하시면은 거의 다 개선이 되세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번에 기회 되면은 이 포스트바이오틱스와 뷰티레이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아마 영국의 아틀라스 바이오메드가 이미 셧다운을 한 걸로 아는데 그러면은 그 영국 회사랑 아메이가 유일하게 두 개를 다 보던 회사였거든요. 아틀라스 바이오메드가 더 이상 안 한다고 하면은 아메이가 전 세계 유일하게 이거 두 개를 다 보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는 물질의 핵심이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은 여러분 그냥 구글 가가지고 뷰티레이트만 치셔도 논문이 진짜 수십만 편이 나와요. 그 논문들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제가 이거 너무 급하게 짜집게서 막 오기 전에 하느라 조금 엉망이기는 한데 뷰티레이트, 프로텍티브 롤 오브 뷰티레이트. 뷰티레이트가 오베시티, 비만과 다이비티스, 당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도 이제 최근 논문이고, 그리고 이거는 메노포설 보면 갱년기 여성들에게 뷰티레이트가 높으면은 근육 감소가 훨씬 더 느려진다. 그러니까 갱년기 여성들은 근육이 되게 빨리 소실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장 안에 뷰티레이트가 높은 사람들은 근육이 안 빠진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이에요. 이것도 임상 논문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메타볼라이트, 여기서도 뷰티레이트 얘기하는데 뷰티레이트 양에 따라서 블러드 프레셔, 혈압이 조절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고, 이거 디프레션, 우울증에 있어서도 되게 많이 관여해요. 이거거든요. 여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시피 디프레시브 심텀, 우울증은 미생물들과 관련이 있는데 이 미생물들은 뭐를 하는 미생물들이냐? 글루타메이트를 장에서 만들고 뷰티레이트를 만들고 세로토닌을 만들고 감마아미노 뷰티릭 애시드, 가바를 만드는 미생물들의 유무에 따라서 한 사람의 우울증에 대한 현상이 완전히 좌지우지된다 라는 게 네이처 논문, 사이언티픽 리포트. 이거는 수면, 뷰티레이트가 장이 높은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월등히 높다. 그러니까 이 듀얼 분석에서 포스트바이오틱스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제가 거의 5시간은 강의해야 돼요. 너무나도 많은 현상들이 거기에 다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메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다양성도 있지만 이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넘어가고 제가 선택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설명을 할게요. 도대체 피마스가 도대체 피마스가 뭐길래 아메이가 20년이나 독점 계약을 했고, 피마스를 이용해서 개발된 제품들이 지금 마이랩, 엔자임 바이오 이런 것들이거든요. 엄청나게 히트쳤어요. 저희가 이번에 상장하느라 통계 자료 분석을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한국 아메이가 한국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50% 이상 과독점이더라고요. 마이랩 한 제품으로 아메이가 우리나라의 전체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지분 그 마켓시어 50%가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쯤 되면 엔자임 바이오 엄청나게 히트쳤잖아요. 진짜 없어서 못 팔았잖아요. 근데 이쯤 되면은 다른 회사들이 카피 제품이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도 못 나오고 있어요. 문구만 카피야 다. 문구만 갑자기 3세대 기술 막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아까 보여드린 1세대 기술을 3개로 나눠놓고 그거 3개 중에 우리가 3번째라서 우리는 3세대라고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1.3세대인 거죠. 3세대가 아니라 1.3. 그러니까 다들 문구만 따라하고 아무도 카피 제품이 못 나오고 있어요. 그게 왜 못 나오느냐? 이 피마스 기술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이 3세대 컬처로믹스라고 하는 기술은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3개 정도가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벨기에 겐트 대학교가 만든 샤인이라고 하는 시스템. 두 번째가 네덜란드 국공립연구소 TNO에서 만든 팀이라고 하는 시스템. 그리고 저희 피마스가 가장 최신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차이냐? 이 두 개의 이 플랫폼, 이 기술은 인텔의 CPU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엔비디아의 GPU인 거예요. 이 차이가 뭔지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기는 직렬 연산이고 저희는 병렬 연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은 뭐 이것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여기가 지금 이런 베슬이라고 하는 통이 9개가 달려 있거든요. 이게 여기에서 마이랩을 할 수 있어요. 그 예시가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마이랩 6개 중에 뭐를 먹었을 때 내가 제일 좋아요를 여기서 하려고 하면은 똥 50g을 넣어야 돼요. 일단 처음에 50g이 얼마냐면 여러분이 제출하는 변이 5g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보는 변이 90에서 120g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샤임 시스템의 키트를 보면은 거기는 되게 심플해요. 박스에 베스킨라빈스 제일 큰 그 통 있죠. 그거 하나만 딱 와요. 그러면 설명서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집에 있는 쇠로 된 옷걸이를 가져다가 구부려 가지고 옷걸이를 변기에다 걸고 그 가운데 삼각형에다 이 베스킨라빈스 통을 껴요. 변을 보고 뚜껑 닫아서 통째로 보내야 돼요. 통째로 보내면은 전처리하고 나서 그 똥에 50g을 여기다 넣고 마이랩 1번을 넣어요. 1번을 넣고 2주 동안 배양을 해야 돼. 2주가 지나고 나면은 지오셉의 마이크로바이옴은 1번 마이랩을 먹었을 때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을 먹으면 뷰티레이트가 요 정도 올라가네. 오케이. 이거 한 번 분석하는데 이게 10,000불이거든요. 1,400만 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거 하고 나면은 이거를 다 뜯어서 다 닦고 다 멸균하고 파이프 새로 다 갈고 다시 다 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똥을 또 보내야 돼요. 그럼 50g을 또 넣고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2번을 넣어봐요. 2번을 먹으면 이렇게 되네. 2주 뒤에. 그럼 또 1,400만 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보내면 세 번째 거 넣고 이거 하면은 거의 1억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이랩이 1억 해야 돼. 1억. 그리고 기간은 한 4개월, 5개월 걸릴 거예요. 얘는 더 심해요. 얘는 여기에 멤브레인 퍼미에이션까지 있어서 이거 다 갈아야 돼요. 뜯어가지고 이걸 다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직렬이기 때문에 그 대신 연산능은 높아요. 지오셉이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1번 먹으면은 뷰티레이트는 이렇게 바뀌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수백 가지의 물질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를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알아서 뭐해? 필요가 없어요. 그거 관심도 없어요. 그냥 뷰티레이트, 다양성, 락테이트, 프로피오네이트, 아세테이트 몇 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연산능이 말도 안 되게 높아서 불필요한 걸 다 보고 1,400만 원을 받아야 돼요. 한 번에. 근데 저희는 지오셉 거 쭉 깔아놓고 한 번에 6개 한 다음에 36시간 만에 배양 끝내고 후분석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뜯어서 닦고 하는 게 아니라 디스포저블 해요. 버리면 돼요. 두 번째 플레이트 그냥 써요. 이걸 랩 오너 칩이라고 해요. 랩, 연구실 오너 칩. 칩 베이스로 연구실이 그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도 마이랩 같은 거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변 보내고 뭐 한 4개월 있다가 솔루션 나가고 한 1억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들이 카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렬 구조를 아메이가 20년을 독점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나중에 봐서는 아차 싶은 거죠. 이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번에 엔자임 바이옴도 왜 남들이 못 따라하느냐? 엔자임 바이옴은 뭔지 아시죠? 그 똑같은 콩 단백질을 먹어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은 사람은 그 콩 단백질을 여기 칠판 있으면 나중에는 칠판인데서 한번 하면 설명드리면 좋을 텐데 구조를 쭉 한 7, 8단계를 끌고 가요. 미생물들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얘는 1번 자르고 2번 자르고 3번 자르고 4번 자르고 하면서 7, 8단계가 가면은 뷰티르산이라고 하는 아까 보신 그 물질까지 가요. 그 뷰티르산까지 가면은 속도 편하고 건강도 되게 좋아지고 근육도 증강량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미생물들이 없는 사람은 한 4단계쯤에 잘려요. 4단계에서 더 이상 넘어가질 못해. 그럼 4단계까지 끊기면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냐? 가스가 만들어져요. 메세인이랑 CO2가 엄청 나오다 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 안 좋은 사람은 콩단백질을 먹으면 가스가 엄청나게 차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은 사람은 뷰티레이트까지 가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 뷰티레이트까지 끌고 가는 사람들의 변을 또 금동이죠 이거는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뽑아냈고 그 사람들의 장에 특이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 수백 종류였어요. 그 수백 종류 중에서 그러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안 좋아서 가스를 만들던 사람들에게 이 수백 개 중에 뭐를 하나를 얹혀주면은 8단계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여기에서 개발하려고 하면은 그 가스 많이 만드는 사람 똥 넣고 가스 안 만들고 반응자 슈퍼 리스폰더 똥에서 나온 수백 개 중에 하나 미생물 딱 얹어주고 아메이 파이토 프로틴 넣고 2주 가면은 아 가스가 이 정도 나오네 뜯고 두 번째 미생물 넣고 아 이 정도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걸 수백 번을 반복을 하고 거기에다가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의 똥도 한 80명 건은 써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러면은 8324에다가 한 24만 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저거를. 그 엔자임 바이옴 만들다가 저희는 이미 뭐 단종시키고 끝난 다음에 아마 나오겠죠. 한 10년 걸릴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여기에다가 한 번의 병렬로 그거를 이거 10플레이트 돌리면은 그 결과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거기에다가 반응자와 비반응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마이랩을 통해서 이미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 시작하고 3개월 만에 특허 아메이랑 같이 특허 내고 출시한 게 엔자임 바이오라는 제품이에요. 남들이 카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조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제가 요거 설명을 할게요.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아메이가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앞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비즈니스 스트럭처의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이. 이게 뭐냐? 3세대 기술을 이용해서 처음 만든 제품 마이랩. 이게 3세대 기술만 있다고 해서 마이랩이 절대 못 나와요. 저희가 혼자 했으면은 바로 단종됐을 거예요. 진짜 그지같이 만들었을 텐데 아메이 코리아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진짜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마이랩이 진짜 매력도 있고 진짜 좋은 제품으로 만들 수가 있었고 이거를 통해서 ABO 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전반적인 반응도가 개선이 돼요. 그래서 마이랩이 가장 콤비네이션이 좋은 제품이 지금 4개거든요. 더블엑스 그리고 파이토프로틴, 오메가3, 아세로라시 이거 4개는 마이랩이랑 같이 먹었을 때 효용도가 월등히 증가한다라는 거를 저희가 찾았고 지금 후속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아침에 굿모닝 하실 때 365도 좋은데 내 마이랩 번호 있으면 그거 넣어서 드시면 아까 보여드린 뷰티레이트 그 20%가 추가 증가가 돼요. 연구로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굿모닝 드시는 팁도 조금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하고 지리 시간을 빼고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잠시만. 그래서 전반적인 반응도가 개선이 되는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이라고 하는 6개 중에 하나를 드세요라고 하는 다른 회사들이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만 해도 제가 이 장표 가지고 그 셀트리온이랑 SK랑 종근당 연구소장이랑 30분을 디스커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하는 얘기고 제 주변의 대표님들이 저희를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이 마이랩 때문이에요. 저희 회사를 진짜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고객들을 물을 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물을 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기능성 식품은 그냥 원래 플라시보로 먹고 치우는 거지. 누가 자꾸 먹기 전후에 아까도 막 81.45%가 좋아져요. 안 좋으신 분들은 98%가 좋아져요. 뭐 몇 개월 내에 하시면은 이게 그 최소한 저희가 보니까 9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하셔야 81% 정도로 계속 유지가 돼요. 이게 1년 반까지 늘어지면은 70%대까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건기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건복지부랑도 저희가 마이랩 출시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랑 1년을 싸웠어요. 1년을 싸운 이유가 보건복지부가 볼 때도 이거는 건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진단하고 처방해서 그거를 먹는다라는 건 약이지 어떻게 이게 건식이냐.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엄청 싸우다가 김앤장과 함께 정말 애매한 카테고리 안에다 이거를 넣었어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넣어서 겨우겨우 출시할 수 있었던 게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그 정도로 다른 회사에서 볼 때는 이거는 건기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건기식이라고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물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와가지고 저 아메이는 먹기 전후에 비교해서 뭐 먹으면 좋아지고 뭐 마이크로바이옴 올려주고 뭐 이런다는데 왜 당신들은 자꾸 그냥 프로바이오틱스 하나만 먹으라고 합니까? 라는 식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건강기능성 식품 히스토리 안에서 정말 히스토리컬 모멘트예요. 이런 식의 건기식이 나왔다는 건 정말 히스토리컬한 모멘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거기에다 이 파이토바이옴이라는 거는 처음에 설명했던 그 장표처럼 마이랩을 통해서 저번 달 기준 7만 내가 넘어갔거든요. 7만 내가 넘어가는 7만 건이 넘어가는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아까 그 네이처 논문에서 얘기했던 마이크로바이옴에 따라서 이 다음에 있나? 마이크로바이옴에 따라서 반응군과 비반응군이 나뉜다라고 하는 거에서 저희는 이미 아메이는 반응군과 비반응군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세계에서 제일 많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은 여기를 아직 1도 범접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반응자를 고반응자로 바꿔줘. 똑같이 프로틴 먹었는데 가스밖에 못 만들던 사람을 뷰티레이트 만드는 사람으로 바꿔줘. 반응자가 고반응자가 되기 시작하고 엔자임 바이오, 바디키 신제품. 그리고 비반응자를 반응자로 바꿔줘. 에코를 못 만들던 사람을 만드는 사람으로 바꿔줘.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게 종근당 그 연구소장이 이거를 하고 진짜 센세이셔널하다.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저한테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한국 사람이 미국 기업한테 이러면 안 된다. 이 DB는 공개적으로 풀어야 된다. 라고 얘기할 정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전 세계 헬스케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언맨 니즈가 있어요. 이게 저희 쪽 언어인데 미충족 수요라고 불러요. 헬스케어 기업이 가지는 가장 큰 숙제가 뭔지 아세요? 왜 우리 제품이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들어요? 라는 게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예요. 근데 그거를 아메이가 풀어버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버리면은 나머지 회사들은 설 영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딘가 막 난리 났나 보네요. 여의도 난리가 났나 봐. 천천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아메이가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비즈니스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 여기 이제 요거 했고 여기서 첫 번째 제품이 나온 거예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는 반응도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롤러코스터 시작할 때 딱 타신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진짜로 앞으로 엄청난 속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이면에는 데이터베이스와 피마스라고 하는 아메이가 20년 동안 독점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다른 회사들이 지금 마이랩, 엔자임 바이옴 다 쳐다만 보고 침만 흘리고 있듯이 다른 회사들은 알아도 할 수 없는 다른 데서는 만들 수조차 없는 이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 왜 누군 듣고 누구는 안 들어요라는 영역을 아예 근원부터 파헤쳐버리는 제품들이 아메이에서 지금 포트폴리오로 엄청나게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진짜 큰 자부심 느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아메이는 제가 여러 회사들 경험해봤지만 정말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 마이랩만 하더라도 사이언스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사이언스는 한 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우리가 100명한테 다 해봤거든요. 100명한테 한 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면은 누구는 뷰티레이트가 늘고 누구는 떨어져요. 심지어 아까 그 뷰티레이트 물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과학계는 이미 알았고 이미 논문으로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저희 처음에는 3개라고 했어요. 3개만 프로바이오틱스를 당신들이 출시해서 그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보고 3개 중에 하나만 골라줄 수 있어도 우리가 안 먹는 것보다 못하니 한 이런 헬스케어 제품은 안 만들 수 있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회사가 와 대표님 진짜 세상 물정 모르네 이런 얘기해 다. 교수님 진짜 교수님 하셔야겠다. 진짜 세상 물정 모른다. 한 종류 해가지고 팔기도 힘든데 이걸 뭘 똥을 내고 뭘 분석을 해서 뭐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고 그거를 먹고 또 분석을 하고 그런 거 안 돼요. 교수님 그냥 연구나 하세요. 이런 다 그럴 때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건 아메이가 유일했어요. 아메이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덤덤하게 그러면 해야죠 뭐 라는 게 아메이 입장이에요. 그러면 뭐 똥 받아서 분석하고 뭐 3개 중에 하나 해줘야죠. 근데 역으로 나온 게 뭐냐면 진짜 3개로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아메이에서 저희한테 연구 제안한 게 40개로 분석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프로바이오틱스 종류를 저희가 40개로 나눠놓고 40개부터 추려가지고 6개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40개는 나도 못해. 그러니까 약간 뭐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39번 드세요. 뭐 이렇게 가면은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연구를 해서 6개로 서로 합의를 본 거예요. 왜냐면 아메이에다 이걸 저희가 납품해야 되거든요. 저희도 40개는 관리 못해. 재고 관리랑 이걸 어떻게 만들어서 해. 그래서 6개로 합의를 본 거예요. 이 정도로 결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그냥 패셔너블하게 뭐 사이언스가 어쩌고 저쩌고 그냥 돈 잘 벌고 싸고 간단하게 잘 팔리는 걸로 이거 다 플라시보잖아. 됐어. 그냥 이 사람들 뭐 먹고 또 사면 사고 아니면 말고로 갈 때 아메이는 진짜 사이언스 한다라는 거를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안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엎드려서 땅을 치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이거를 해서 여기가 나온다라는 걸 알았으면은 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아메이만이 이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큰 자부심 느끼시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7만 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이제 그 연구소장님 거품 부는 거죠. 이런 DB는 그냥 퍼블릭화 시켜야 된다.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 공공의 적이다. 이거는 공공 헬스케어의 적이다. 아메이만 이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근데 아메이는 이거를 독점할 프리빌리지가 있어요. 남들 다 그런 소리 하고 있을 때 아메이만이 10년 전부터 수백만 불을 투자하면서 이거를 달려온 거예요. 아메이가 이거를 독점할 권리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를 더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 패턴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여 건강을 지키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미래 예측, 건강 지킴이가 되실 거예요. 이 아메이가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당신은 3년 뒤에 이런 병의 몇 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당신이 반응자로 내가 바꿔줄게. 다른 거 이소플라본 먹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당신은 에콜 비생성자거든.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먹으면 돼. 그러면은 당신이 에콜이 생성되면은 당신이 갱년기가 올 시기와 그 가능도를 내가 이 정도로 낮춰줄게. 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이게 헬스케어의 진짜 끝판왕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아메이를 제외한 어느 회사도 그때까지도 다 1세대 기술 가지고 당신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래요. 그 다음은 뭐 똥을 먹던지 말던지. 그리고 이거는 그냥 믿고 먹어요. 그럼 많이 먹어. 안 되면 많이 먹어요. 다 이런 얘기하고 있을 때 아메이만 혼자서 남들이 볼 수 없는 세상을 보면서 제품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소비자에게 드리는. 제가 볼 때 진짜 롤러코스터 이제 시작 중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저희가 이 아까 포트폴리오의 모든 과정들을 성공리에 함께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